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1과목 빅데이터 분석 기획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었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 2과목 빅데이터 탐색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챕터 01에 해당하는 데이터 전처리, 여기에는 섹션 01과 02가 있는데, 첫 번째 데이터 정제와 분석 변수 처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정제 부분에는 그렇게 많은 기출 문제가 그래도 출제는 되는데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고, 분석 변수 처리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 개를 역시 한꺼번에 진행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 2과목 빅데이터 탐색이고요. 챕터 1에서는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챕터 2에서는 데이터 탐색, 그리고 챕터 3에서는 통계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통계 기법에 대해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좀 머리가 좀 아파집니다. 그래서 통계 기법 이해 챕터 3까지 보고요.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 1챕터잖아요. 그죠? 챕터는 두 개의 작은 섹션으로 구성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정제와 분석 변수 처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어서 알겠죠? 왜냐하면 데이터 정제에서는 조금 기출이 되긴 하나, 기출이 뭐 되긴 하나, 빈도수가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분석 변수 처리는 어느 정도 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데이터 전처리에서 섹션 01에 해당하는 데이터 정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 정제.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데이터 정제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1과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상치라든지 결측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로우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마트에 이제 우리가 저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원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데이터 정제라는 것은 이상치나 결측치를 처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정제고요. 자, 1번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앞에서도 1과목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시 여기에서도 빨간색으로 제가 거의 되어 있는 내용들은 기출이 된 것들만 위주로 좀 자료를 정리를 했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라는 것은, 자, 데이터 분석 업무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계가 바로 데이터 수집과 그거를 전처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거를 로 데이터로 되어 있는 원천 데이터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쓸만한 분석 단계의 데이터 구조 형태로 전처리를 하는 그러한
단계는 아시겠지만 당연히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가는 업무 시간 중에서 약 7에서 80% 정도를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과정에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분업이 되어 있다면 뭐 데이터 수집과 아니면 데이터 전처리 하시는 분 뭐 이런 형태로 딱딱딱딱 분업화가 되어 있다면 뭐 솔직히 동시간대에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뭐 괜찮겠지만, 근데 만약에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분석가가 혼자 다 해야 된다 그러면 7, 80% 정도의 업무 시간을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과정에 사용할 때도 있고, 혼자 있다면 100%, 어떤 날은 100% 데이터 수집하다가 끝나는 날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전처리, 프리프로세싱은, 전처리는 단 한 번만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계속 데이터 수집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 수집이 됐다. 그런데 여러 번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명확하게 구조화된 것보다는 의미 있는 이제 분석 데이터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상치와 결측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한 번만에 이루어지면 이렇게 7, 80%의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놓친 게 있나 없나 이렇게 여러 번 수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알겠죠? 단 한 번으로 안 됩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절대. 물론 데이터가 작은 그냥 뭐 몇 개 안 되는 데이터라면 한 번에 되겠죠. 근데 빅데이터는 테라바이트 단위 수준이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돼요, 절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일단 데이터를 정제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측값을 처리를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결측값은 흔히 말해서 missing value라고 얘기를 해요. 결측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결측값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지금 단어 결측값, 이상값 이 단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나올 단어들이거든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결측값이라는 것은 missing value라고 해서 필수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고 누락된 값 자체를 우리는 결측값 혹은 결측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측값을 먼저 누락된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처리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값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데이터 범위 안에서 좀 놀았으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이렇게 위에서 박스 플롯도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벗어난 범위에서 노는 데이터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상값, 아웃라이어라고 하는데 데이터 범위에서 많이 벗어난 매우 크거나 혹은 작은 값 자체를 우리는 이상값, 이상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측값은 누락된 값, 이상치는 그냥
벗어난 값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앞으로 계속 이 결측치, 결측값, 이상치, 이상값이라는 말을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많이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익숙해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기시험을 치더라도 어떠한 데이터셋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결측치, 이상치를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상값 처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분석 변수라는 것을 요거는 이제 3다 섹션 02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 변수를 선언을 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막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분석 변수 처리 전 처리의 과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정제 그리고 결측값 처리 그리고 이상값 처리 그리고 분석 변수 처리까지 4단계가 있는데 각각의 단계들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크게 보자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결 2분 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해 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정제입니다. 그죠? 두 번째. 데이터 클리닝, 뭐 클린징 해도 상관이 없고요. 데이터 정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데이터를 깨끗하게 다듬어서 그죠?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깨끗하게 다듬어서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의 정제 과정에는 일단 먼저 데이터가 오류가 났다. 그러면 그 오류가 난 원인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될 것이며, 그죠? 그 다음에 오류가 잡히고 나면 이제 데이터 정제 대상을 우리가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 정제 방법이 있는데요. 그 데이터 정제 방법을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순히 생각하면 오류 원인이 오류가 발생했으면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정제 대상을 선정을 하고 정제 대상에 대한 정제 기술, 정제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데이터 정제 과정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데이터 오류의 원인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값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데이터 오류 원인은 결측값이라고 하는 missing value, 즉 필수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고 누락된 값, 즉 우리가 이거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NA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R이라든지 이런 파이썬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가지고 툴을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 NA라고 나옵니다. 그거는 바로 누락된 값이다. 즉 not available 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999, 999 이렇게 나와도 이거는 누락된 값이에요. 그리고 널은 프로그래밍 언어 한 개쯤 하셨다면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널은 아무런 값을 가지지 않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참조 변수라고 하는 그러한 소위 말하면 C 언어에서는 포인터, 자바에서는 참조 변수라고 하는 주소를 가지는 그러한 데이터 타입의 초기 값으로 많이 쓰는 게 바로 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는 결측치에서 세 가지 중에 하나인 널입니다. 그래서 NA 999 999 그리고 널, 이거는 바로 결측 값입니다. 누락됐다라는 거예요. 필수 데이터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노이즈라는 게 있는데요. 이 노이즈라는 것은 실제로 입력되지 않았으나 입력되었다고 잘못 판단된 값을 우리는 노이즈라고 합니다. 실제로 입력이 안 됐는데 입력되었다고 잘못 판단한 값을 우리는 노이즈라고 합니다. 그죠? 실제로 입력되지 않았으나 입력되었다고 잘못 판단된 값을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이터 오류 원인에는 이상값, outlier 앞에서 봤죠. 그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범위에서 많이 벗어난 매우 크거나 작은 값을 우리는 이상값 혹은 이상치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밑에 그래프를 잠깐 보면, 자, 우리가 데이터 값이 범위가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서 놀아야 돼.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서 놀아야 되는 길을 원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안에서 노는 범위가 제일 많죠. 그죠? 근데 이거는 t죠. t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상치, 이상값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데이터가 누락이 안 되고 다 연결이 되었다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근데 누락이 됐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측치, 결측값, missing value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범위는 일정 범위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죠? 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평균 키가 뭐 지금은 거의 한 175가 됐다라고 하는데, 보통 그러면 한 100 남자 키 기준으로 말이죠. 그래서 한 170에서 한 좀 더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한 180까지가 데이터가 여기에서 놀면 된다라고 이러한 데이터 범위를 우리가 정했다면, 만약에 2m 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150이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상치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데이터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상치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누락되는 값은 단순히 데이터 값이 누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오류 원인의 세 가지: 결측치, 결측값, 노이즈, 그리고 이상값, 이상치. 그래서 결측값에서는 nothing value, nothing available이라고 하는 NA, 그리고 999, 999, 그리고 null, 이 세 가지의 종류로 나타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말했던 데이터 정제 방법 결정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데이터 정제를 할 때 이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제 방법을 결정을 할 때는 가장 좋은 거는 삭제예요. 이상치나 뭐 누락값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은 그냥 삭제하는 게 좋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데 그거 말고 만약에 내가 대체를 하겠다. 그래서 대체하는 방법은 최빈값 혹은 중앙값 혹은 평균값을 활용을 해서 내가 그 누락된 거나 이상치를 이 값 세 개 중에서 활용을 해서 대체를 하겠노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측값 삽입이에요. 예측되는 값을 그냥 임의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최빈값, 중앙값, 평균값 다들 아시죠? 그래서 최빈값이라는 것은 통계학 용어입니다. 통계학 용어로서 가장 많이 관측되는 수, 즉 다시 말해서 주어진 값 중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값이 바로 최빈, 그죠? 해서 이제 우리가 최빈 값이라고 칭을 하고요. 중앙값이라는 것은 모든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해서 가운데 있는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중앙값입니다. 평균값은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중앙값은 1, 2, 3, 4, 5 이렇게 있으면 중앙값은 3이에요. 3.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최빈값과 중앙값으로 우리가 예측값 그리고 삭제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세 가지의 방법입니다. 삭제, 대체, 예측값, 삽입. 알겠죠? 그리고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를 위한 정제 기법도 있는데요. 잘 알다시피 변환, 트랜스폼입니다. 변환시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 수집 기술 중에서 있었죠. 그죠? ETL이라고. Extract, Transform, Load. 그죠? 그래서 다양한 변화는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 데이터를 구조화되게, 즉 일관성 있게 일관된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을 우리는 변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파싱은 통상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분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파싱인데, 여기에서의 빅데이터 분야에서의 파싱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유의미한,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최소 단위로 분할하는 작업 자체를 우리는 파싱이라고 합니다. 조금 내용이 틀리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유의미한 최소 단위로 분할하는 작업을 파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강, 인핸스먼트, 변환이라든지 파싱, 그리고 표준화 등을 통한 추가적인 정보를 반영하는 작업이 바로 보강입니다. 인핸스먼트. 그래서 데이터 일관성을 우리가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정제기법 세 가지에서는 변환, 다양한 데이터 형태,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 데이터를 일관된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이 변환이고요. 두 번째로 파싱, 데이터를 유의미한 최소 단위로 분할하는 작업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보강, 변환, 파싱, 표준화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반영하는 작업. 그러니까 보강이죠. 그죠? 변환, 일관된 형태로 변환하는 거. 파싱은 최소 단위로 분할하는 작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정제 방법, 결정,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제 기법, 그리고 최빈값이 무엇이며 중앙값은 또 무엇이며 뭐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개념 체크 문제가 나왔군요. 자, 여러분들 데이터 수집 이거 또 제가 잘못했네요. 이건데 그죠? 실수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포즈를 걸어 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저는 먼저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죠. 자, 방금 공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로 공부하고 개념 체크 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1번, 다음 중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입니다. 그죠? 1번, 데이터 분석 업무 중에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7, 80%가 소요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데이터 분석가. 그죠? 맞습니다. 2번,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데이터 정제, 결측값 처리, 이상값 처리, 분석 변수 처리다. 그래서 제가 대결 2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전처리 여부에 따라 당연히 분석 결과가 달라지죠. 맞잖아요. 거기에 이상치라도 한 개 들어오면, 결측치라도 한 개 들어오면 완전 분석 결과가 물론 테라바이트 단위 정도 되는 대용량에서 크게 영향은 끼치지 않겠지만 분명히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죠? 분석 결과가 달라집니다. 전처리 여부에 따라.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4번, 데이터 전처리는 최초 한 번만 수행된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나요? 데이터 전처리가 최초에 한 번만 수행되나요? 아니죠. 여러 번 돼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는 데이터 상태 및 분석 상황에 그죠? 따라서 여러 번 수행될 수 있다라고 있어요. 데이터 크기가 작은 것 같은 경우야 한 번만 해도 되겠죠. 근데 테라바이트 단위 이상 되는 그러한 대용량 데이터를 전처리를 하는데 한 번만에 될까요? 안 됩니다. 알겠죠? 자, 2번. 데이터 오류의 원인 중 하나로 필수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고
누락된 값은 뭡니까? 에? 누락된 값은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에? 그쵸? 결측치라고 하죠. 누락된 값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그래서 결측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면 데이터 오류 원인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결측치, 결측값, missing value, value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건 뭐예요? 필수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고 뭡니까? 누락된 값을 의미를 했고 여기에는 NA가 있었고 999, 999가 있었고 그리고 null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노이즈가 있었죠. 그죠? 노이즈 뭡니까? 노이즈 아이고 노이즈 노이즈는 실제 입력되지 않았으나 입력되었다고 잘못 판단된 값을 우리는 노이즈라고 했고 그리고 세 번째 이상치였죠. 이상값 뭡니까? 아웃라이어 그죠? 이거는 뭐예요? 데이터 범위에서 많이